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제 전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준호는 단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죠.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이 식당보다 더 크고 멋진 레스토랑 차려드릴게요. 늘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던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가 되었죠. 29 되던 해 아들은 결혼하고 싶다며 한 여자를 제게 소개했습니다. 아들보다 3살 어린 유명 음식 블로거이자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그게 바로 제 며느리 될 아이, 소희였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셰프를 키워내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싹싹하고 애교 넘치는 모습에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이 사준 해운대의 넓은 아파트에서 저희 셋의 행복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며느리는 제게 친딸처럼 다정했고 저희는 백화점 쇼핑도 같이 다니는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며느리는 제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 손주 서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서진이 예쁘죠? 전 아이들 많이 낳아서 어머님 외롭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우리를 덮치기 전까지는요. 아들 준호가 레스토랑 신메뉴 개발을 위해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은 1년 만에 의식을 찾았지만 오른쪽 몸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총명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셰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웃음이 사라지고 아들을 돌보는 제게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대소변은 좀 알아서 처리해주세요. 냄새나서 미치겠어요. 서진이 우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좀 조용히 시켜보세요.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으니 오죽할까 싶어 저는 모든 걸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제 뒤통수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아들 병원 진료를 보러 간 사이 며느리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귀금속, 그리고 아들 통장에 있던 레스토랑 지분 매각 대금 수억 원을 전부 인출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갓난쟁이 손주 서진이는 아빠 침대 옆에서 목이 쉬어라 울고 있었고 제 아들은 아이를 달래려 애쓰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광경 앞에서 저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들과 손주를 지켜내리라. 그리고 너에게 오늘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리라.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홀로 아들 간병과 손주 육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몸은 부서질 듯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재활치료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야지. 내 아들 서진이 보고 있잖아. 아빠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서진이가 뭘 보고 배우겠니? 제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비되었던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어눌하지만 한두 마디 단어를 내뱉기 시작했죠. 마, 미, 안. 저는 그 한마디에 지난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사람을 시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후로 2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무기력한 모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아들은 휠체어에서 미동도 하지 않는 식물인간처럼, 저는 병수발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한 늙은 시어머니처럼요. 그리고 마침내 짐승만도 못한 그 아이가 제 미끼를 무는 날이 왔습니다. 2년 만에 며느리가 명절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뻔뻔하게도 자신의 블로그 팔로워들을 위해 병든 남편과 아들을 찾아온 비운의 아내 컨셉으로 라이브 방송까지 켠 채로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희예요.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아픈 남편과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답니다.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는 휠체어에 앉은 아들과 훌쩍 커버린 제 아들을 한번 힐끗 보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사실상 준호 씨 돈으로 산 거잖아요. 제가 그 인간 병수발도 했고
아들도 낳아줬으니 제 몫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이 집 시세의 절반, 10억 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드릴게요.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그 파렴치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도망간 후 2년 동안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이딴 병신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집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내 청춘 돌려내요. 괜히 당신 아들이랑 엮여서 내 인생만 망쳤다고요. 며느리가 악을 쓰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죽은 듯이 앉아있던 제 아들, 준옥.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다물지 못해? 뭐야? 너. 말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아들이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내가 버리고 간 2년 동안 난 매일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내가 내 돈 훔쳐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쇼핑하는 동안 난 피를 토하며 재활 치료를 받았어. 아들은 옆에 있던 태블릿 PC를 들어 며느리와 라이브 방송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아들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진과 그녀가 친구들과 아들을 조롱하며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 세상에 전부 알려주려고. 10억. 웃기지 마. 넌 위자료는커녕 내가 훔쳐간 내 돈 전부 토해내고 상간남 소송까지 당하게 될 거야. 감옥에서 평생 죗값 치를 준비나 해. 며느리는 사색이 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시청자들의 분노로 폭발하고 있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통쾌한 복수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은 레스토랑에 성공적으로 복구했고 우리 세 식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길고 아픈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은 언제나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더군요.